안녕하세요. 2021년 건축은 알 기념 건축 관련 단체 학술 세미나 이날 행사로서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건설 자원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석대학교 강석희입니다. 먼저 참석자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서 한국건설자원협회 강한서 부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서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윤구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자는 충남대학교 김기훈 교수님이신데 잠시 조금 한 10분 정도 늦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자로서 토론자로서 한국건설자원협회 정병철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간단한 인사 말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정병철입니다. 오늘 뜻깊은 건축의 날을 맞이해서 건축학회와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자원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업계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많은 이런 상황에서 무관되는 여러 학회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리 마련을 해주신 그 자체가 굉장히 뜻깊고 저희 업계로서도 참 큰 힘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많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또 제도 개선 사항들이 아이디어들이 도출되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주제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건설자원의 미래 전략 그 행사 목적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의 기반 구축을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폐기물 및 비활용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는 막대한 규모의 국가 건설과 국가 건설 자원으로서 유용에 대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발표로서 한국건설자원협회 강한서 부장님께서 공공발주 건설산업에서의 순환자원 우수 활용 사례에 관련하여 첫 번째 발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자원협회 강한서 부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건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건축학회 그리고 건설순환자원학회와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가 또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일단 전반적인 건설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현황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이 순환골재를 활용했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순환골재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건설 폐기물 재활용 관련된 현황인데요. 먼저 저희가 매년 이 건설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에 대한 이 정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상황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건설 폐기물 발생량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 경기가 약간의 부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건에 따라서 이 건설 공사에 대한 어떤 활성화 부분이 좀 둔화돼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실제 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책적인 요건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건설공사라는 것들이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도 있겠지만, 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 SOC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 발주가 되고 또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보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이 건설비 발생량은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19년도 통계가 아마 가장 최근 통계로 알고 있는데 한 8천만 톤 가까이 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폐기물 발생량 중에 특이할 점은 주로 이제 성상 중에 이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약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양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을 잘 처리만 하면 여기에서 그 저희가 건설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환골재를 또 쉽게 이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성상들은 관리와 또 처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또 바로 이 건설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거의 80% 이상 그런 이 폐콘크리트나 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지금 법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단은 재활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각이 있는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재활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한 99% 정도 차지하는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표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건설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많은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한 분야구나라고 이렇게 이 표상으로는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재활용 98.9%에 대한 숫자가 이 통계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골재로 생산이 되고 이 골재가 건설 현장에 투입됐던 것들을 가지고 이 재활용 통계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일반적인 매립이나 소각 이외에 이 중간 처리 업체를 통해서 이제 반입이 되거나 처리되는 그런 물량들을 통칭해서 다 재활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상으로는 98.9% 정도 차지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 이 양만큼이 다 그대로 전량 이 건설 현장에 이 순환골재로 납품이 되거나 활용되는 숫자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골재 판매량도 이제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에도 한 5,800만 톤 정도가 이제 판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판매량 중에서 지금 저희가 좀 구분하기를,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의무 사용 용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의무 사용 용도 외로 이제 구분해 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의무 사용 용도라는 그 의무 사용 제도라는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무 사용이라는 것들은 이 순환 골재 중에서도 도로 보조기 층용 이상 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들을 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 사용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천연 골재 대체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용도는 사실상 전체 이 판매량 양이나 생산량 양을 보더라도 그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목표도 그렇고 저희 업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주력적으로 이 시장을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의무사 용도에 해당되는 용도들, 즉 부가가치가 높고 또 이게 대체됐을 때 천연골재 대체 효과로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이런 용도의 순환골재가 좀 많이 활용되기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량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순환골재 양 중에서 이런 고부가치 용도의 의무 사용 용도로 사용된 양이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숫자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체계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건설 폐기물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순환골재가 생산되는 단계를 좀 이렇게 도식화한 부분인데요. 일단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건설 폐기물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건설 폐기물들을 이제 저희 건설 폐기물 처리한 업체가 이제 반입을 받게 됩니다. 반입을 받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보통 이 공정이 파쇄와 분쇄 그리고 분리선별 이러한 세 가지 공정이 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행해 가면서 이물질들 많이 제거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나 입도에 맞는 그런 골재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업체들이 한 3번 정도 파쇄하고 또 선별하는 그런 공정을 주로 이제 표준으로 생각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고부가치의 용도가 되는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갖춰져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표준적으로 한 3단계 정도의 파쇄와 분쇄 그리고 분리선별 정도가 표준 공정이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 도식도를 쭉 저희가 그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 선별 방법도 뭐 자력으로 선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선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바람을 날리는 그런 송풍기를 이용한 선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물질들을 최대한 제거해내는 그런 공정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정도의 단계로 파쇄 분쇄나 분리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입도가 40mm 이하 되는 보통 이제 도로 공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골재 입도가 되겠죠. 그런 용도의 골재들도 생산되고 아울러서 뭐 25mm 이하나 13mm 이하 같은 그런 그 콘크리트형 골재 그리고 모래까지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선별 단계에서 이런 이 토사들도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잘 분리 선별하게 되면 좀 양질의 토사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 현황을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공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파쇄하고 분리하고 선별하는 이런 시스템이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단계, 3차 정도 파쇄하는 업체들이 이제 표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1차 파쇄만 갖고 있는 업체 그리고 뭐 5차 파쇄 이상 되는 업체까지 저희가 좀 분류를 했을 때 최소한 그 3단계 이상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 그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고부가치 용도의 순환골재 생산 업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의 업체가 지금 전체 업체에서 거의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는 나름대로 이런 순환골재 생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시설 투자에도 열심히 지금 나가서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파쇄 장비들 현황을 좀 그림으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파쇄 방식에 따라서 뭐 쪽 크러셔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콘 크러셔나 임팩트 크러셔나 롤 크러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공정의 특성에 맞게 또 골재의 이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그 파쇄 길들을 별도로 각 단마다 구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형식이 운영되고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저희 업체들이 생산했던 순환골재 또 이런 것들이 실제 이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런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함께 참여했던 시범 사업에 이 순환골재를 썼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환경부에서 이 순환골재를 좀 더 이 고부가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도 개선하고 또 그에 따르는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실제 향후에 이 순환골재가 좀 더 이 고부가치 용도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입장 휴게소라고 해서 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휴게소에 이제 화장실 하나를 건축을 했는데요. 이 건축물은 이 기본적인 골조에 들어가는 모든 골재를 이 천연 골재가 아닌 이 순환 골재를 100% 사용해서 건축한 건축물이고요. 그런 그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공학적인 그런 배합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건설기술 연구원이나 또 화폐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층짜리 화장실 건물을 다 축조를 했고요. 한 4개월 정도 이제 공사가 해서 다 완료가 됐고 지난 2014년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그에 따른 이제 기념식까지 다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또 이 발제해 주실 충남대학교 김기현 교수님께서 직접 또 이 화장실 사업에 대한
그 이후 그 안정성 모니터링도 직접 다 수행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공학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 건축물로서 이 건설 재료로서 순환골재를 100% 사용하는 이런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과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시공하는 단계별로 그 관련된 사진들을 쭉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골재만 순환 골재를 사용했다 뿐이지 나머지 이 건설과 필요한 공법이나 시공 방법들은 일반 건축물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또 시공 과정에서 이런 그 콘크리트가 배합되어 있는 이런 레미콘을 이용해서 이 건축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공이 다 완료된 후에는 이렇게 지금 내외부로 다 정비가 돼서 이렇게 실제 이 휴게소에서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그 화장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니터링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김경 교수님께서 직접 이 연구를 수행해 주시면서 확인을 다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이 구조 안정성이나 내구성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약간씩의 이제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이 골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동등한 수준의 그런 내구성과 그런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부분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제 실제 건축물 준공이 끝나고 나서 환경부 그 당시 이제 환경부 장관님이시죠. 환경 장관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기념식도 참석하시고 또 그에 따른 그 언론 보도까지 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로 휴게소에 이 입장 휴게소에 이제 이 교들 화장실을 만든 이후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같이 이제 협업 과제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개 기관들과 함께 실제 이제 순환골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그 구조물 대부분 이제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에 이 순환골재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뭐 국립공원관리공단, 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국토관리청까지 각각의 그 필요한 부분들의 이제 실질적인 건축물에 실제 순환골재를 적용해서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고 또 국토쪽 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환 아트콘까지 직접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하고 모니터링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이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모니터링도 다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각 해당 현장에 대한 사진 자료들이고요. 지금 뭐 중간중간에 이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사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보시면 다 이제 준공이 다 완료가 됐고 실제 이제 해당 건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니터링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 목표로 하는 설계 기준, 강도들이 다 기준에 맞게 충족됐던 것들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시범 사업이 아니라 이제 일반 그 발주 기관들에서 사용했던 사례인데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렇게 순환골재를 사용했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 전력공사에서 이제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매유기용 그리고 거기에 도로의 포장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 순환골재와 순환 아스콘을 사용했던 사례고요. 이것들은 이제 다 설계를 잡고 기본적인 품질 시험들을 다 거친 것들을 다 적극 활용해서 이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건설공사의 그런 자재로 또 활용했던 사례들입니다. 실제 그런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공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거나 뭐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주요 효과 중에는 이 순환 골재나 순환 아스콘이 일반 골재나 일반 아스콘 제품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발주기관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상당량의 그런 예산 절감 효과까지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도 그 수도권 매립지 진출입로에 이제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를 활용할 때 필요한 그런 도로 보조 기층용 골재 그리고 이 복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런 그 골재들도 순환 골재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 좀 상당히 많이 사용됐는데 이렇게 이 상당히 많은 양들의 이런 골재들을 만약에 천연 골재로 쓰게 된다면 그만큼의 천연 골재가 이제 필요하면 그만큼 또 천연 골재는 또 아시겠지만 이 국토나 또는 하천에서 이제 그 채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순환골재 활용하면서 이 대체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부분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골재를 반입받거나 포설하거나 그런 과정마다 이 품질 시험을 직접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 확인된 다음에 실제 그런 현장에 건설 자원으로 직접 활용했던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원시에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관로를 이제 부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관로 보호용 그 모래 또는 또 거기에 부대되는 그런 도로 관련된 그런 골재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근데 지자체들이 이제 조금씩 이런 순환 골재에 대한 인식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실제 이 사용되는 좀 많은 양의 그 골재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천연 골재나 천연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 골재나 순환 모래들을 이용해서 이 필요한 골재들을 이제 공급받고 활용했던 사례들이 조금씩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렇게 순환 골재를 활용했던 사례들이고요. 이 특히나 이제 순환 골재를 활용한 과정에서 뭐 품질 확인은 당연히 우선시 됐던 부분이고, 이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지역에서 천연골재 공급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이 순환골재를 이제 양과 또 품질을 맞는 순환골재를 댈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공사 기간도 좀 3개월 정도 단축됐던 그런 그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들이 저희한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됐던 사례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시공하면서 이제 GS건설에서 순환골재를 적극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일단 그 순환골재를 이제 도입하게 됐던, 이걸 설계하게 됐던 이유가 이 실제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에 이제 포설하고 이제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골재를 수급하는 그 단계에 그 이제 우기가 겹쳐면서 이거 천연골재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지연이 되게 되면 이제 공사 기간 자체가 설계했던 기간보다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또 부수적인 그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공사인 GS건설 쪽에서 그러면 이런 천연골재 수급이 어렵고 지금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순환골재를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들을 착안하셔서 실제 그 사용에 필요한 도로 부족 기식용, 또 기식용, 휴층용 이런 골재와 아스콘을 여러 가지 그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설계를 세워놓고 실제 이제 업체들 현장 방문까지 해서 그런 품질 시험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확보된 그런 골재들을 이 공사에 썼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저희가 뭐 숫자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실제 이 GS건설에서 시공했던 분들 이제 표현을 빌자면 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들은 정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고 오히려 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좋은 효과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현장에서도 이런 품질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상당히 대규모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사실상 품질 확인이 된 수산골재라든지 또는 아스콘들을 활용해서 공기가 단축이 되거나 또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인데요. 이거는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기 그 동국제약에서 이제 충담동 그 신사업 건설 공사를 하면서 이 건축물의 또 이 주요 구조부에 이 순환 골재를 이용한 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례고요. 이게 좀 상당히 좀그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앞서서는 건축물에 적용했던 사례들이 대부분 그 정부 주도의 어떤 시범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요 사례는 실제 이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순환 골재를 활용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그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 순환골재를 일정량 사용하게 되면 그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적극 좀 활용해서 이번에 그 신사업 건축을 하면서
이런 순환골재 사용량에 따르는 용적률 완화까지 받으면서 이 건축이 완료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저희도 이 앞으로 이러한 용도의 순환골재 활용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업계에서도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나 품질 관리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좀 고부가치 용도의 순환골재가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확대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천연골재 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속 가능한 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순환골재를 활용했던 그 공사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좀 검토했던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순환골재 개념 재정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앞서서 순환골재를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용한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이제 확인해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리고 사용 설계를 위해서 품질을 확인했던 사람들은 다 법적인 기준과 또 절차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확인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그 현장을 바라보는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이것들이 이게 골재인가 폐기물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그 주변에서의 민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절차나 또는 품질이 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좀 지연된다든지 그에 따른 민원 해소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이 건설 폐기물 법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 건설 폐기물 재활용과 이 순환골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상에서 이 순환골재 개념 자체가 어떤 명확한 골재로서 건설 자원으로서 그런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의 그런 그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순환골재의 속성이 폐기물이다 또는 폐기물이 아니다 그런 판례가 여러 번 좀 번복되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그 환경부에서도 이런 순환골재를 재활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폐기물에 준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운반하거나 또는 허용보관량이라고 관리하는 것 대상에서는 또 제외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간의 좀 이원화된 개념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또 이것들을 행정적으로 또 뒷받침해줘야 하는 행정 당국에서는 수상구제 개념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 개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고요. 또 당연히 사용자 입장이라든지 또 이것들을 공급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 순환골재가 좀 더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그 많은 그런 그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 현장에서 사용된 것도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순환골재는 건설 자원 또 건설 자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폐기물의 속성에 준한다 또는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다 했던 것들은 사실상 어떤 그 관리적인 수단이 좀 더 강화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 기준에 맞춰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념은 명확하게 제품으로 또 건설 자원으로 규정을 하되 실질적으로 이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그런 행정 구속력이라든지 법적 구속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운행하면 최소한 현장에서 그런 혼선도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아울러서 순환골재에 대한 관리 자체가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용자들한테는 더 이런 그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업계에서 또 이렇게 학계에서만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들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의 개선 필요성을 이제 공감을 하고 지난 4월에 이 박대수 의원 쪽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 순환고지 개념을 좀 명확하게 건설 자원으로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똑같이 이제 고민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법에서 이 순환골재를 개념 자체가 명시가 안 되는 부분을 건설 자재 부재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순환골재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좀 명확한 개념과 또 품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법안으로 또 발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논의가 되고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용자들한테 또 생산자들한테 순환골재는 명확하게 건설 자원이다. 그리고 그런 품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그런 관리 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의 이 규제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환골재 사용의 상당 부분의 어떤 수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이 의무 사용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많이 의무를 좀 이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의무 사용 제도도 사실 만들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쭉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이상 이 제도가 흘러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까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민간 현역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민간 현장에서도 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와닿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 특성상 상당히 많은 양의 골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도 이런 품질 확보된 순환골재가 활용된다면 지금 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결됐다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의무 사용 범위를 지금은 이게 민간이 아닌 공공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 민간 부분까지도 좀 확대하는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제적으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례나 기준을 이제 개정을 해가면서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이제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이 서울시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이런 순환골재를 일정량 이상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 계획에 담아놨는지를 이 환경 영향 평가 요소의 한 요소로 반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제 관련된 고시가 개정이 됐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좀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전사적으로 또 이런 모든 민간 건설 현장에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자원실에서 건설폐기물법을 이제 지난 5월달에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범위를 일반 이제 공공기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법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논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순환골재의 수요가 좀 잘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환경영향 평가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했던 사례들이고요. 환경영향 평가 대상들은 지금 보시는 대로 뭐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건축물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서울시에서 관련된 이 고시를 운영하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항목 중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 이 친환경적 자원순환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그 순환골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또 순환골재에 대한 관련된 사용 계획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량도 그 50% 이상 사용하는 것들을 관련된 그 평가 기준에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지자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그 민간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환골재에 대한 유통체계 확립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순환골재가 생산되고 또 그것들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확인도 가능한데, 유통을 확인해 보니까 실적으로 이 유통이 생산된 사람들과 사용자가 직접 연결되는 부분보다는
이 중간에 이 중건 골재 유통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화물 운송업자들을 통해서 거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 현장에서 사용되는 현장에서 뭐 품질이 안 좋은 골재가 확인된다든지 또는 그런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순환 골재가 활용됐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이 순환 골재 생산자와 사용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이런 그 사업자들이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직접 자기네들이 품질을 확인하거나 그리고 또 관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생산된 골재를 그대로 수요처에다가 납품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면활하게 이 골재 원들도 확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품질 적합 여부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또 실제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들은 바로 순환골재 생산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보수나 또는 품질 보정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 유통 단계를 활용하다 보면 이 해당 골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순환골재의 그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빨리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생산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또 거기에 품질의 어떤 신뢰성을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 방법 자체, 유통 단계 자체를 좀 단순하게 이 생산자와 사용자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좀 생산지 이력 추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들도 이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신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유통이 좀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또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자 의원실에서도 그 아까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을 민간에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순환골재가 실질적인 유통 단계가 이 생산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인 관계가 계약관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구매하는 규정들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활성화되고 안착이 되면 전반적인 그 순환골재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 여건도 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점진적으로 이 순환골재가 어떤 건설 자원의 한 축으로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갈 거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런 전반적인 사용 실태와 또 현황 그리고 좀 이 수요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도 개선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에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설자원협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 제언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고 이사님께서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관리 기준 및 법적 지위 개선 방안에 관련하여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윤구라고 합니다. 제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그 검토를 진행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업계나 또는 재활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환골재라는 게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 과정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골재이지만 또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사용이 잘 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일부 그 강한서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순환골재 법적 지위라는 게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순환골재 활용 관련해서 현재 현황이 어떤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환골재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골재 관리 현황을 사용과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순환골재가 품질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일정 품질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국토보건제로 연구 수행된 결과를 보면 순환골재의 품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가장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 또 그리고 이제 이게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결국은 사용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확증 편향처럼 그쪽으로 계속 이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다라는 인식이 계속 이렇게 사회나 아니면 이 시공 현장에서 좀 어느 정도 퍼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품질이 규격에 달하는 순환골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것들이 부정적 영향으로 계속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제도적 한계에 의해서 품질 관리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부정적 선입견이 더 커지고 사용이 계속 기피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나온 것처럼 생산, 보관, 유통 전 과정에서 어떤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순환골재 사용을 제한하는 인식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순환골재 품질이라든지 이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순환골재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어떤 마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앞서 강 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순환골재 품질 현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통체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품질이 확인되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즉 완전히 사용될 때까지 순환골재 품질이 확인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순환골재 품질과 관련해서 그러한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상에 현재 어떤 그 개선할 점들이 있는지 좀 검토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골재는요 건설 폐기물을 일정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품질 기준이라든지 관련된 제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순환골재에 대한 어떤 품질, 순환골재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국토부와 같이 해서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기준이란 13개 항목의 순환골재 규격을 정해 주었고 그 순환골재 규격에 달할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순환골재가 품질이 일정 부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순환골재 품질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 제도를 통해서 순환골재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제품들이 사용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하셨던 의무 사용 제도 역시도 이 품질 인증 제도가 계속 더 활용되고 있는 그런 연관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공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용된 결과라든지 사용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거나 또 명확하게 그 사용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골재 규격은 정해져 있고요. 품질 기준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산 단계의 정의는 돼 있지만 보관이나 유통 단계에서의 품질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순환골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고 국토부와 함께 품질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품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산된 순환골재가 과정, 그러니까 사용되는 과정까지 보관되고 유통되는 동안에 품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환골재 품질 기준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인증제도라는 순환골재 품질과 관련된 제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골재 품질 인증을 받은 흔히 말하는 그 고부가 가치의 순환골재들은 아주 높은 골재, 그러니까 일반 어떤 경우는 천연골재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또는 제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야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순환골재라든지 또는 품질 인증 순환골재 생산된 이후에 공급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품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품질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그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모 박스 중에서 바깥쪽에 큰 테두리 있는 박스처럼 순환골재 품질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제도나 품질 그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품질 인증제도는 실제로 이제 연 1회 그 인증 심사를 통해서 운영 실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품질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 1회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인증 제도 같은 경우 13개 순환골재 품질 기준 중에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3종류에 대해서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품질이라는 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리 기관에서 있어서의 어떤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서로 이제 관리가 좀 달리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도 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전체적 순환골재를 거의 대부분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품질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용도라든지 또는 이제 상시적으로 품질이 관리가 되어서 실제로 순환골재가 사용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에 전 과정이 품질 관리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순환골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품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품질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인증받은 골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인증을 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품질 시험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장비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는 이제 그런 어떤 자체적 관리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외부에서의 인증 이제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용된 순환골재, 재생산된 순환골재가 의무 사용이라든지 또는 사용 관리되는 그 과정에서 계속 품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환경과 관련된 순환골재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골재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공급자에게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공급자에게 직접 공급하게 함으로써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환골재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 대상은 전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관리 범위는 생산된 용도별 순환골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된 순환골재의 보관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질 시험을 통해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관리 대상의 어떤 그 대상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건설 폐기물을 그 재활용해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생산 시설 그리고 보관 시설 그다음에 관련된 인력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생산된 순환골재 생산량에 대한 관리와 재고 관리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품질 관리가 같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순환골재가 이렇게 품질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생산량 그리고 공급량에 대한 어떤 장부 관리가 계속되게 함으로써 실제로 순환골재의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파악이 될 수 있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환골재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이 두 가지 체계를 구축을 함으로써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그 생산된 순환골재가 지속적으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골재 품질 관리를 크게 이제 3가지 과정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자체적으로 상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고 또 품질의 어떤 순환골재의 공급, 그 생산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대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생산된 순환골재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시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관리에 더해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현장 실사를 외부에서 하는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 1회 또는 연 2회 정도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생산된 순환물질 시료를 제출해서 검사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산된 순환물질을 관리하는 관리 대장이라든지 품질 시험 어떤 과정들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품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현장 검사가 연 1, 2회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비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정기 검사를 통한 그 일종의 관리 감독 성격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검사, 정기 검사, 그리고 비정기 검사 형태의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순환물질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기관이 중간 처리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된 순환물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인증처럼 이제 그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실제로 생산된 순환물질가 관리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자체 상시 검사와 정기 현장 검사, 비정기 현장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관리되는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건설 폐기물이나 순환물질과 관련해서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하게 된다면 적정 품질 관리를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 통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순환물질가 광급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에 이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형태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생산된 순환물질의 품질이 잘 유지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순환물질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시 관리를 체계를 구축할 때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류에 대한 서류 검사, 그리고 현장 실사, 그리고 시료 채취에 대한 시험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정기, 비정기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러한 결과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품질 관리가 공공의 영역에 계속 보고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품질에 대한 일종의 인증처럼 또 다른 공표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물질가 생산되고 보관되고 공급되는 그 과정들을 이력 추적처럼 장부 관리가 계속 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순환물질의 양, 또 생산된 양, 그리고 공급된 양에 대해서 관리가 계속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유통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관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환물질 법적 지위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강서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순환물질이라는 걸 정리는 건설 폐기물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물질은 생산된 건설 폐기물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순환물질, 그러니까 처리 과정을 통해서 건설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그러니까 맞게 생산된 건 제품인데 이제 이게 약간 여기 약간 분류상에서 폐기물과 제품 사이에서 약간 혼돈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법령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경우에서는 순환물질가 건설에 사용되는 제품, 그러니까 부재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물질가 골재와 같이 하나의 건설 자재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건설 폐기물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또 일부 좀 제대로 된 규격에 맞지 않는 건설 폐기물 순환물질들이 가끔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환물질가 건설 폐기물과 이제 동일시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판례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 판례에서는 건설 폐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물질과 순환투사도 건설 폐기물법에 따른 건설 폐기물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생산되어서 사용되기 전까지 아까 아래쪽에 나온 것처럼 환경부에 관련된 유권 해석은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이다. 이제 이런 체계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앞서서 나왔던 순환골재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자재로서의 순환골재의 개념과 이제 상충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실제로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이 건설 폐기물에서 순환골재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순환골재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건설 폐기물에서 생산된 이제 여기에서 약간 그 저기 뭐죠 중간 가공 폐기물이라는 개념하고 약간 이제 혼동이 되게 되는데 건설 폐기물에서 순환골재가 생산이 되고 나면 하나의 제품으로서 인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동일시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리 과정에서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골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관리가 된다면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순환골재의 품질이 규격이 달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그 천연골재보다도 품질이 뛰어난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가 건설 폐기물과 동일시되어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 여러 번 뒤집혔거든요. 이제 순환골재는 제품으로 봐서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었고요. 최근 판례는 이제 폐기물로 보는 판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순환골재 어떤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제품으로서의 어떤 규격을 정확하게 따른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제품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폐기물에서 순환골재를 제외하고 순환골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법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순환골재가 일정 규격에 달하는 순환골재의 경우 제품으로서 건설 폐기물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한 품질 관리를 함으로써 실제로 순환골재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배경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건설 폐기물인데 거기서 나오는 순환골재가 원활히 사용되는 것은 어쩌면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명확한 규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순환골재의 어떤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나아간다면 저희가 이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적 이득을 더 많이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관리 기준 및 법적 지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순환자원학회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부회장님이신 김규현 교수님, 충남대학교 김규현 교수님께서 재활용 촉진 정책과 순환자원 사회 기반 구축 전략에 관한 발표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앞서서 아까도 좀 인사 말씀이 없으셔서 학회를 대신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발표까지 이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표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건축학회에서 관련 유관 학술 단체에 전문학회가 이제 이렇게 큰 이렇게 우산 밑으로 이러한 이제 전문학회가 실질적으로 순환자원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귀중한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뜻깊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순환사회에 이제 구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거, 법적인 거, 그다음에 학술적인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협회장님도 이제 자원협회 회장님도 오셨고 학회에서 그다음에 그 법적 지위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이제 주제가 이제 발제가 돼서 좋은 이제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발표드릴 말씀은 앞에서 두 건의 주제가 이제 발표가 되셨습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에 대한 우수 시범 사례 내지는 우수 사례, 그러면서 이제 제도적인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법적 지위까지 지금 현재 그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순환자원 사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참여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꼭지인데요. 하나는 건설산업과 이제 폐기물 정책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떠한 이제 절차를 밟아왔는지, 그다음에 잠깐 한일 정책 현황 비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환자원 사회 기반으로 건축 생산 방식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순환자원 사회의 주요 구성 주체는 이제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순환자원 경제, 그다음에 사회에서 학회와 협회 오늘 크게 이제 오셨는데 그 중개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의 변천 과정을 한번 이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게 이제 단계별로 나누면 그렇죠. 이제 건설 산업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구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물론 이제 건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여명과 태동, 전쟁, 6.25 전쟁 통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제 허허벌판에서 다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도입과 성장 과정, 제 62년도죠.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부터 72년, 10년 뒤죠.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고도 성장기를 맞았고 IMF의 그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성장 위주, 양적인 성장 위주의 건설 산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다. 그리고 그 건설 폐기물에 관련된 그 법의 그 체계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공중위생법서부터 70년대 초반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 관리 대응 방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갖추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그 이후에 이제 폐기물을 억제하고 탄소 중립 이 이제 정책이 이제 수립이 되어 왔죠. 이때서부터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건설 산업의 그 흐름 속에서 순환 자원 사회, 그다음에 순환 경제의 기틀이 이제 마련이 돼 가고 있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옆에 조그맣게 이제 사진 이미지 캡처가 되어 있는데요. 2004년에 건설 순환 자원 학회와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이제 전문 학회와 협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순환 자원 사회를 구축을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시발점이 되는 본격적으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채 20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2050의 기틀을 기반으로 해서 더 탄력을 받고 순환자원 사회로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비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설 산업의 하향 안정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그 지구 환경 보전, 환경 부가 저감형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그 필수적인 그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앞에서 그 협회와 그 동행경제연구소에서 법적인 어떤 지위, 순환골재 그 법적 지위까지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네. 먼저 이제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앞에서는 그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폐기물 정책의 현황을 좀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 이렇게 10년 내외의 그 주기로 그 벤치마킹을 해 오면서 이렇게 정비를 해 왔습니다. 예, 60년대 초반 오물 청소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는 전혀 이제 개념도 없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1992년에 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일본 측과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한국 측의 어떤 그 정책에 관련된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초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사회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이 미비했는데 그 이후로 90년대 이후부터 현재 2000년도 이제 접어들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 일본의 시작은 먼저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자원 활용 시스템 제도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그 정비가 많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활발하게 이제 순환 경제, 순환 사회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일본의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체계였다가 약간 좀 다른 거. 전체적으로는 이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요. 그 의무 사용이랄지 뭐 이런 것까지는 좀 비슷한데 그 민간 그 공공발주나 그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원협회를 중심으로 우수 사례를 이제 발굴을 하고 독려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순환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관련된 그 기업 업체들이 순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그 산업이 이제 재활용 산업이 이제 그 형성이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정비가 되어야 될 이제 제도적인 내지는 법적인 그런 그 제도 많이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그 정비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처럼 아마 이거는 그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고 하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약간 이제
개정안으로 이제 내놨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 법적인 지위, 크게 이제 관점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분리해체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는 발주자 의무에 그 해체 기간, 그 밖에 이제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그 발주 계약에, 공사 발주 계약에 계약 서류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아닌 법적인 어떤 건설 자재로서의 지위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면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고 당연히 써야 되는 하나의 그 자원의 일부로서 이제 그 인식이 이제 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봐서 전체 그 순환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큰 추진 체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추진 체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저 학회와 협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재활용 그 이제 산업 시장이 이제 에 대한 신뢰나 경제적인 활성화는 아직 좀 제한적인데요.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당면 과제와 어떤 재활용의 그 시장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포인트가 있는지 그걸 좀 이제 찝어서 이제 보았습니다. 현재는 그 재활용 시장의 그 당면한 이제 사항은 재활용 자재가 매우 이제 한정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체감도가 낮다. 이제 이런 그 점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기준 준수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좀 그 신뢰성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력,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해 와서 이제 공공발주에 이제 선도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회복이 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좀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 재활용 자재를 사고 활용을 하고 싶어도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조달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제 과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전략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저 공공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는 이 지금 꽤 그 역사가 이제 되었는데요. 자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 순환골재의 재활용 우수 사례를 계속 이제 연중 이렇게 선정을 해 왔습니다. 독려를 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들의 발주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이 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법적인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을 상당히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 다음에 재행 자재의 품질 기준과 이제 인증 신뢰성에 대한 부분, 아까 이제 신뢰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정보 교환 시스템, 매니페스토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 이제 실시간에 정보 기술 교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많이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됨으로써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 다음에 공공발주 이외에도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재활용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조금 이제 그 표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그 자원순환 사회의 구성 주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책의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이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배출 사업자와 배출자 간에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는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실제로 체감 경제 상에서 아직 사용자들이 사업자들이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 중간의 갭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게 좀 옆에 그림 구성 주체 간의 역할 중개가 필요하겠다. 이제 그거는 적극적으로 협회와 이제 학회, 학술단체, 대한건축학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건설자원순환자원학회, 이제 전문학회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국가의 정책, 그 다음에 기술적인, 학술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지고 사회의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에 역할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자원 사회의 수요자,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성 분석을 하고, 그 직접적인 수요자, 간접적인 수요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수요자 분석을 해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 제도나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초반기에는 아마 그 환경부나 국토부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이렇게 뭐죠,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민간 사업에서도 자발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발주자, 이제 공급자, 그다음에 사용자, 이것이 이제 그 직접 수요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요자의 연관성, 이제 가중치를 두고 제 나름대로 이거는 좀 표를 작성을 한 것인데, 상시 그 수요자의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협회와 학회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산업 사회의 변화 속도, 참여 주체 간의 어떤 여러 기술적인 발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수시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런 그 제도적인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 때,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스템에 반영이 되도록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 그거야말로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수요자, 간접 수요자, 관련된 수요자는 이제 뭐 꼭 사람이 아니어도 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관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이 틀만 이제 우리가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자 특성과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순환 자원 사회의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겸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이제 목표와 이제 전략 요소는 그렇게 앞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 순환 자원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 이제 큰 이제 목표가 되겠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고품질 순환 자원 활성화, 그다음에 원활한 순환 자원의 공급 유통 체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환 자원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를 하게 되면 순환 자원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제 달성 목표가 품질 신뢰를 우선적으로 기반을 해야 되겠죠.
그 폐기물이라고 하는 인식서부터 우리가 많이 법적인 지위까지 개선하고 이제 하는 노력들도 이제 있는 것처럼요. 품질 신뢰 기반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개발, 이거는 이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 그 활용도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 꼭 반드시 그냥 고품질이 아니어도 그 적정한 구조 부재, 비구조 부재, 그다음 내지는 뭐 2차 제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이제 사용에 대한 그 이제 그 용도 개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게 저 전략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그 생태계의 그 체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순환사회의 기반 요소,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이제 기술적인 거, 법적인 거 이외에도 소비자가 어려움 없이 쉽게 그 공급을 받고 유통 그 과정에서 그 유통 비용이 또 비싸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기반 요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관련법 그 규정 체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호환성 있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 요소를 이제 뽑아낸다면, 이제 그걸 누가 하겠냐. 예. 그 누군가가 그 여러 이 참여 주체의 여러 이제 그 기관과 이제 그 전문가들, 구성 요소의 그 분들을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 학회와 특히 이제 그 건설자원협회가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기능이 더 이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처럼 여러 이제 주제를 발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환 자원 사회, 순환 경제의 그 시스템이 또 이제 그 견고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그 관심 이제 부탁드리고요. 저 관련 저 학계와 협회, 그 기업인들도 많이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제 발표까지 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남아져 있는 시간은 종합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폐기물의 국가 건설 자원으로서의 유효 이용에 대한 다양한 각 기관마다의 그 제안을 조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걸 좀 요약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결국 신뢰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뢰를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좀 해주셨고, 공감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뭐 협회에서 환경부와 다양한 이야기는 보낼 시간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 협회 외에, 환경부 외에 뭐 학회라든지 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축 분야의 기념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이번 세미나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협회에 계시는 회장님, 정병철 회장님께서 아까도 조금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는 좀 제안을 해주셨지만 종합 토론의 첫 이야기는 우리 회장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탁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다양한 주제와 또 굉장히 의미 깊은 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저희들도 업계로서는 이런 분야를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역할을 새롭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협회는 여태까지 일반적인 협회들이 그렇습니다만 관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위주였습니다. 위주였지만 순환자원 활성화라는 이런 순환자원 사회 구축이라는 어떤 큰 그 틀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런 큰 시각에서 그런 중개 내지는 역할을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참 저한테는 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그 요즘 최근에 말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이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기 신도시 구축을 건설 계획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기 신도시가 그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200만 호 건설에 따른 원자재난 그다음에 그로 인한 그 부실 공사 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사회 이슈화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들을 30년이 지나서 재건축 리모델링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건축 수요가 많을 때 건축 원자재에 대한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다시 그런 일기 때의 어떤 상황을 반복하게 되면 또다시 퇴보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그렇게 폐기물로 갈 수밖에 없던 자원들을 자원화시켜서 그것을 대체하고 보완하고 공급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사회 수요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을 이 시기에 미리 대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어, 가장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주제 발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방안들을 내놓고 토의를 하게 되는 것도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우수 활용 사례 발표에서 그 말씀드린 그 최근에 이게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자전 그 강우로 인해 가지고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과정에서 그 순환골재를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일반 그 천연골재에 비해서 다짐이나 이런 부분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효용성이 그 확인이 되면서 그런 그 정말 그 공기를 못 맞춰서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내는 이런 것이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저희 업계로 봐서는 그런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참 큰 의미를 시사점을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건축 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더 당연한 어떤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자연적인 요소를 대응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사례였고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순환골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관리 방안
상시적인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신뢰성 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돼서 같이 논의되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 궁극적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같이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우수 활용 사례는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오늘 발표 자료가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표 자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김기훈 교수님께서 우수활용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건설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정의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면 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네, 그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 협 회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책 제도나 학술적으로 공학적으로 구조적인 성능이나 내구 성능의 어떤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 모두 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실입니다. 법적인 체계 이런 거 다 그건들은 다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수단인 거죠. 근데 이제 우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공부할 거가 많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례를 하나 보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리고 저런 사례를 쫓아서 나도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많이 이게 찾아는 봤는데, 우리 자원협회를 통해서 그런 우수 사례의 어떤 활성화 이런 노력은 상당히 귀중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는 거죠. 크게 이제 정책의 시스템 체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제 체감을 하고 이제 민간 수요가 많이 이제 창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활용 사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무자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개선에 노력을 하면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는 저희가 분석도 하고 유형별로 이제 체계를 이제 만들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또 피드백이 되는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환굴재 재활용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다음에 사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뭐냐면 사회 순환자원 사회의 정책 시스템 요거는 우리 세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순환 시스템이 소개가 되고 전수되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수 활용 사례죠.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공발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면서 민간으로도 확산이 되는 그런 사례, 이거야말로 이제 저희가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와 공감의 문제인데 일단 우수활용 사례는 굉장히 우리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공감을 시킬 수 있는 우수한 자산이라고 해서 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회장님께서 우리 학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전에 한번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포럼에 저희도 환경부하고 같이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순환골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뢰와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부분과 연관된 문제인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바라봐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동양경제정보연구원에서 이윤구 이사님께서도 그때 참석을 하셔가지고서 그런 이야기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종사자들이 관련 종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의 그 괴리를 어떻게 좀 좁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환골재라는 걸 일반인들이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물질이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품질 기준에서도 가장 정의하고 있는 게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함유에 대한 기준들이거든요. 그런데 적정한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눈에 보면 이게 폐기물로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무기물질이 색깔 있는 게 조금만 섞여 있어도 품질 기준에 달하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담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환골재의 상시적 품질 관리라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기에 순환골재가 폐기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서 품질에 달하고 있음을 담보해 주는 것.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뢰성의 어떤 보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 이 상시적 품질 관리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쩌면 그 품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증해 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뢰도가 결국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골재로구나. 저희가 이제 일반 천연골재랑 순환골재랑 이렇게 비교해서 품질을 놓고 보면 천연골재가 실제로는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질 기준이 이제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골재 자체. 그러니까 순환골재도 이 종류가 13가지 정도에서 고품질의 순환골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정말 천연골재보다 더 품질이 좋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품질의 경우에는 물론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용도별로 정의된 이 규격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때 어떤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관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껏 조금은 신뢰성을 잃었던 부분들이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김경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품질 순환골재의 어떤 고품질의 활용 그리고 저품질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내 사례가 발굴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담보되는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매칭이 되어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물질 의무 사용 제도라는 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용된 사례들이 이렇게 보고되거나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례를 지금 이제 이렇게 우수 사례를 모집하는 것처럼 특수한 사례들이 모집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통계라든지 어떤 지속적인 보고 체계 그리고 유통 체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확인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그 신뢰라는 게 계속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수산물제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재로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줄어들게 될 때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일반인이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되니까 네. 사용자 입장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다른 혹시 추가적인데 김규 교수님께서 네, 좀 조금 더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이게 비단 이게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순환 이제 그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국한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교육에서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이게 환경에 대한 문제 자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초등교육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이 그냥 빈병을 모으고 하는 뭐 그런 것서부터 우리 국토의 유효한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유효한 자원들이 재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체계를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교육이 되고 하면 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학계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체계를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초등, 중등 교육서부터 이런 자원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회장님 또 예. 추가적인 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김경현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쭉 지금까지 이 제도가 흘러온 연역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참 의무 사용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내용들은 참 많이 좋은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제도들을 운용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현실하고 맞지 않는 차이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의무 사용 제도가 공공기관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서 의무 사용 대상 공사를 준수하고 있는 공사의 비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의무 사용 위반을 하고 있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한 70~80% 된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전부 다 굉장히 이 제도가 지금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말씀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제도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더구나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을 인간 사용에까지 확대시키자는 논의도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제도가 우수한 제도들도 있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조금씩 간과되고 있는 이런 빨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에도
환경부나 국토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을 건의도 한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이런 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사님 또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순환고입제의 의무 사용 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지자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가면 가장 먼저 떠들어보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감사로 매번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결과 발표 자료들을 보면 보통 10건에서 20건 정도씩의 위반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위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등록되거나, 그러니까 보통은 의무 사용을 설계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사용하고 나서의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구도 관리하고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될 때 민간에 확대했을 때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그래서 민간에 배출하는 건설 폐기물의 대비 의무 사용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는 다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한 명확한 확인 체계가 같이 구축이 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네, 아무튼 2021년 건축의 날 기념 건축 관련 단체 학술 세미나로서 이튿날 행사로서 우리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건설자원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사회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가야 될 문제이고, 아까도 저기 협회와 학회가 어떻게 2004년 동시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이 다가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폐기물이라든지 순환자원이라든지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회는 급속하게 변했고 이제는 반드시 가야 될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 학회와 협회와 또 연구소, 민간연구소에서 또 더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 관도 같이 오셨었으면 더욱 좋은 자리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같이 그런 관, 산, 학, 연이 같이 함께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감의 신뢰와 공감의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짧지만 이것으로 미래 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